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 하나의 지도자가 매년 사치스러운 술에 3천만 달러 이상을 어떻게 쓰고 수백만 명의 국민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한 파운드에 500달러나 하는 고배 소고기를 즐기고 700만 달러짜리 요트를 타고 심지어 비밀 지하 궁전으로 피신하는 김정은의 화려한 생활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고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스러운 선택은 정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건 절제되지 않은 권력, 극단적인 부, 그리고 놀라운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과 담배에 쓰는 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국민들이 겪는 가난과는 정반대로 사치스러운 소비로 유명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매년 최고급 술에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억 원을 쓰며 헤네시 코냑이나 블랙라벨 스카치 위스키 같은 고급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2019년에는 러시아 보드카 100만 병 가까이가 로테르담에서 압수되었는데 이게 평양으로 가던 거라고 믿어집니다. 유엔이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지만 북한은 국제 제재를 계속 피해가고 있죠. 이 보드카는 김정은과 그의 최측근 관리들을 위한 거였고 아마 다른 배송은 성공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사치는 아버지 김정일의 습관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김정일은 매년 헤네시 코냑에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을 썼다고 해요. 김정은의 전 스시 셰프였던 후지모토 켄지는 이런 과도한 소비 패턴이 대물림되었다고 밝히며 정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은 고급 술뿐 아니라 프랑스 와인도 좋아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하룻밤에 보르도 와인 10병을 마셨다고 해요. 또 수입 담배를 피우는 걸 즐기는데 한 갑에 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 하는 말, 보로나 더닐 같은 고급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그는 관리들에게 외국 브랜드를 피우는 건 비애국적이라고 지시했으니 이건 꽤 모순적이죠. 이런 사치는 지배 엘리트와 일반 국민 사이에 엄청난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많은 국민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기본적인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술과 담배에 쓰는 이런 호화로운 소비를 넘어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음식에 대한 집착은 그의 정권 우선순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호화로운 음식. 김정은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건 고배 소고기입니다. 이 일본산 고급 스테이크는 파운드당 200달러에서 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만원에서 70만원이나 하죠. 그는 미디엄 레어로 요리된 걸 좋아하는데 이건 아버지 김정일에게서 물려받은 취향이에요. 전 스시 셰프 후지모토 켄지는 부자 후즈가 함께 고배 소고기를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은 참치의 기름진 부분인 토로로 만든 스시를 좋아한다고 해요. 이런 풍부한 맛을 선호하는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그의 몸무게가 거의 300파운드, 약 136kg에 이를 정도로 기여했죠. 또 다른 사치품은 스위스 에멘탈 치즈입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시절 이 고급 치즈를 처음 맛보고 푹 빠졌어요. 사실 2014년에 에멘탈 치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겼지만 그의 애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 북한 관리들이 프랑스 유제품 학교에 에멘탈 제조법을 배우러 등록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죠. 김정은의 사치는 유엔이 금지한 음식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는 랍스터와 카스피의 캐비어를 계속 수입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북한의 랍스터 양식장을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죠. 김정은의 식탁에는 상어 지느러미 수프도 올라가는데 이 요리는 상어 개체수에 영향을 미쳐 많은 나라에서 환경 문제로 제한된 논란의 음식입니다. 그의 호화로운 식습관은 과도함을 보여주지만 그의 사치스러운 취미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오락은 그의 비밀스러운 정권 내 극명한 대조를 어떻게 더 드러낼까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10초만 시간을 내어 부탁드릴게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해요. 3. 취미와 오락 하나에만 김정은은 고급 악기와 멋진 명품 시계 컬렉션을 포함해 사치품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 이상을 썼다고 해요. 그의 사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약 140마리의 순종말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말들을 사는데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주요 즐거움 중 하나는 개인 극장입니다. 이 극장은 거대한 스크린과 최고급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가 원하는 어떤 영화나 쇼를 상영할 수 있죠. 가까운 친구, 가족, 신뢰받는 관리들이 종종 초대받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임스 본드 스릴러, 장 클로드 반담이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액션 영화,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레 미제라블 같은 뮤지컬이 그가 좋아하는 선택이에요. 흥미롭게도 그는 CNN이나 BBC 같은 글로벌 뉴스를 통해 세계 이벤트를 주시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북한에서 엄격히 금지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가끔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극장은 강력한 선전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에 그는 북한 해군의 날을 기념해 연회를 열고 수백 명의 해군과 장교들을 초대해 최신 핵미사일 시험 영상을 상영했어요. 이 영상은 무대 앞에 꽃과 깃발로 장식된 미사일 모형을 보여주며 발사 장면에 군중이 박수를 쳤죠. 공공 무대에서는 김정은이 직접 뽑은 여성 음악 그룹 모란봉 악단을 만들어 현대성과 전통 한국 미학을 섞으려 했습니다. 이 악단은 국가 행사나 독점 모임에서 공연하며 북한 엘리트들로 구성된 엄선된 손님들을 즐겁게 하죠. 이런 행사에는 수입 진미와 고급 음료가 제공되어 그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의 소위 기쁨조입니다. 이 그룹은 외모로 선발된 2,00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고위 관리와 특별 손님을 즐겁게 한다고 해요. 이들은 북한 기준으로 후하게 보상받으며 연간 유지비가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김정은은 종종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공장소에 나타나지만 많은 이들은 그녀의 존재가 그를 친근하고 가정적인 지도자로 보이게 하려는 이미지 연출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김정은이 수백만 명의 국민이 가난과 고난에 시달리는 동안 사치품과 개인적 방종에 수백만 달러를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인을 위한 명품 쇼핑, 김정은의 생활은 특히 부인 리설주를 애지중지하는 데 있어 화려함 그 자체입니다. 리설주는 수많은 고위 행사에서 김정은과 함께하며 북한에서 패션 혁명을 이끄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녀의 옷장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꿈도 꿀 수 없는 우아한 서양풍 드레스와 고급 브랜드 액세서리로 가득하죠. 예를 들어 그녀는 모던 디올 컬렉션의 멋진 가운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건 약 12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8만 원 정도예요. 이 드레스 한 벌이 평균적인 북한 주민의 연수입과 거의 맞먹는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죠. 하지만 그녀의 컬렉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리설주는 클래식 레이디 디자인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가격이 약 13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9만 원이었지만 높은 수요와 독점성 때문에 종종 1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4만 원에 팔립니다. 이런 금액은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죠. 디올 외에도 그녀의 옷장은 샤넬 같은 아이코닉한 브랜드의 고급 의상들로 채워져 가난한 국가에서 그녀의 럭셔리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비밀 궁전과 숨겨진 낙원, 평양 근처에 있는 룽성 관전은 김정은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화제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 요새 같은 저택은 핵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지하 벙커, 넓은 개인 영화관, 여러 개의 수영장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독특한 건 비밀 장소로 연결되는 지하 철도역으로 위기 상황에서 김정은이 눈에 띄지 않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의 웅장함에 대한 욕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매직 코리아 스키 리조트는 그의 가장 사치스러운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약 70마일에 달하는 이 개인 리조트는 북한을 글로벌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건설되었죠. 김정은은 연간 관광객을 2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이 리조트는 특히 눈이 없는 시즌에는 1년 내내 거의 비어 있어요. 놀랍게도 김정은이 개인 휴가를 즐길 때는 이 시설 전체가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됩니다. 그의 개인 사치품 중에는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8억 원짜리 요트가 있습니다. 2013년에 구입한 이 29m 길이의 요트는 루이비통이나 디올 같은 럭셔리 브랜드와 동급인 프린세스 요트로 알려져 있죠. 이 요트에는 김정은이 북한 해안을 따라 크루징하며 고급 음료를 즐기는 웅장한 살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는 북한 동해안에 위치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입니다. 2018년에 시작된 이 광대한 프로젝트는 600에이커 이상을 커버하며 현대적인 호텔, 개인 빌라, 놀이공원, 워터파크 같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포함하죠. 중심에는 백사장 해변이 있으며 수천 개의 호텔 객실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함께합니다. 그의 비밀 저택과 호화로운 리조트가 그의 웅장함 추구를 보여주지만 명품 시계에 대한 집착과 항상 쌍안경을 들고 다니는 독특한 습관은 권력 뒤에 숨은 그의 모습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시계 컬렉션. 김정은은 공공장소에서 시계를 차지하는 모습이 거의 없는데 이 시계들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상징하죠. 최근 한 행사에서 그는 11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68만 원짜리 IWC 샤프하우젠 피노 시계를 착용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의 시계 컬렉션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의 전체 시계 컬렉션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죠. 그의 컬렉션에서 눈에 띄는 건 IWC 포토피노 오토매틱입니다. 이 시계는 18캐럿 로즈골드 케이스와 은색 다이얼로 40mm 크기의 약 11,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24만 원의 가치를 지녔죠. 또 자주 착용하는 건 모바도 뮤지엄 블랙 PVD 시계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 시계는 검은 다이얼의 12시 방향에 단 하나의 금색점이 있어 태양이 정오에 떠 있는 걸 상징해요. 단순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약 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만 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죠. 시계 외에도 김정은은 어디를 가든 쌍안경을 들고 다니는 독특한 습관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종종 목에 걸고 있는 이 쌍안경은 그의 공식 석상에서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에요. 군사 훈련을 점검하거나 헤블리 걸댓 저택을 산책할 때도 김정은의 쌍안경은 그의 끊임없는 경계를 암시합니다. 7. 보안과 경호원.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소유물 중에는 각각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메르세데스, 벤츠 장갑 리무진 2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유탄 발사기에 직접적인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김정은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럭셔리 차량 컬렉션에는 영국에서 맞춤 제작된 롤스로이스 팬텀 장갑차도 포함되는데 이건 약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억 원의 비용이 들었죠. 하지만 김정은을 보호하는 건 차량만이 아닙니다. 그의 리무진을 둘러싼 인간 방패, 즉 고도로 훈련된 보안팀이 움직이는 요새를 형성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의 개인 보안 인원은 3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의 보안 핵심에는 엘리트 경호원 1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술과 충성심을 기준으로 꼼꼼히 선발되어 완벽하게 동기화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선발 과정은 매우 엄격해서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두 세대에 걸친 가족의 충성심까지 평가받죠. 이들의 정밀함과 훈련은 북한의 최정예 군사부대에 필적합니다. 이 경호원들은 단순히 의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반자동 권총과 예비 무기를 소지하며 북한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는 명사수이자 무술 전문가이며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사소한 신체적 결함, 예를 들어 시력 문제만 있어도 후보에서 제외되며 각 경호원은 김정은의 체격과 외모를 닮아야 합니다. 이 경호원들의 급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그들의 충성심이 후하게 보상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보안 요원이 아니라 김정은이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발휘하는 권력과 통제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김정은이 장갑 리무진부터 꼼꼼히 선발된 인간 방패 경호원까지 극단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를 잊지 마세요. 그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 현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조직한 광대한 밀수 네트워크는 럭셔리 상품이 끊임없이 나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비밀 작전은 무역 제한을 우회하고 스위스 고급 시계, 이탈리아 가구, 맞춤 디자이너 슈트 같은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정교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밀수 네트워크는 종종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의 중개인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들은 럭셔리 상품의 구매와 은밀한 운송을 돕고 이를 북한으로 몰래 들여오죠. 2024년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선적 서류 위조나 해외 회사를 이용해 거래를 위장하는 등 점점 정교한 방법으로 탐지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밀수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에 밝혀졌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메르세데스 벤츠 럭셔리 차량들이 김정은의 최측근에게로 추적되었죠. 이 차량들은 최소 5개국을 거쳐 북한에 도착했으며 정권이 이런 물품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작전은 밀수 노력의 규모뿐 아니라 국제 제재를 어기며 이익을 얻으려는 외국 단체의 공모를 드러냅니다. 이 럭셔리 구매 자금은 종종 무기 판매와 사이버 범죄 작전을 포함한 국영 기업에서 나옵니다. 이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창출하며 이 수익은 김정은의 방종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 고난을 겪고 있죠. 유엔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 이상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지만 자원은 계속해서 김정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전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현실과 사적인 현실. 북한에서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과 국민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 사이에
극명한 대조는 극단으로 나뉜 나라를 보여줍니다. 김정은이 화려한 궁전, 수입 진미, 럭셔리 상품을 즐기는 동안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인구의 40% 이상이 식량 불안정 상태이며 많은 이들이 충분하지 않은 정부 배급에 의존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전기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정전과 부족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국가 선전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김정은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겸손하고 이타적인 지도자로 묘사됩니다. 그의 신중히 연출된 공공출연은 노동자 방문이나 식량 공급 점검 같은 연출된 동정심을 보여주죠. 이런 노력은 그의 사적인 삶의 사치를 감추며 자비로운 통치자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겁니다. 철저히 통제된 미디어는 국민들이 김정은의 일상을 정의하는 럭셔리에 대해 전혀 모르게 합니다. 한 관찰자가 말했듯이 김정은이 사치품에 수백만 달러를 쓰는 동안 북한 인구의 대다수는 가난과 제한된 자유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지도자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뿐 아니라 국민이 지도자의 방종에 대해 모르는 채로 남아있는 도전을 상기시킵니다. 김정은의 공적 페르소나가 겸손한 지도자로 연출되는 동안 김씨 왕조의 역사적 기반은 선전과 현실 사이에 이 신중히 조율된 이중성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김씨 왕조의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지만 곧 두 개의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북한은 소련과 동맹을 맺었고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았죠. 통일 노력은 실패했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며 전쟁이 발발했고 남한 영토의 거의 80%를 점령했어요. 미국이 개입하며 전쟁의 흐름이 뒤바뀌었고 중국과 소련이 북한 편에 가세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국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인프라 8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파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도움으로 국가는 빠르게 재건을 시작했죠. 김일성은 자신을 민족의 태양으로 묘사하며 강력한 개인 숭배를 구축했습니다. 전쟁 고아를 돕고 인프라를 재건한 그의 노력은 광범위한 충성심을 얻었어요. 1994년에 그가 사망했을 때 국가는 3년간의 애도 기간을 지켰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이 뒤를 이어 공공장소의 지도자의 초상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성취를 김씨 가문에 돌리며 개인 숭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지원 감소는 1990년대에 북한을 끔찍한 기근으로 몰아넣었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정권은 제한된 민간 무역을 허용하며 김정일이 국가를 구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식량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생활 수준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이 격동의 역사는 김정은의 권력 상승의 배경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김씨 가문의 통제를 유지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을까요? 그리고 지도자의 사치와 국민의 고난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현대 북한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김씨 왕조의 유산과 죄치.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정확한 출생 연도조차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소식통은 1982년, 다른 이들은 1984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를 권력으로 이끈 여정은 훨씬 더 흥미롭죠. 1990년대에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박이라는 가명으로 대사관 직원의 아들로 위장하며 공부했습니다. 북한에서 서구 문화를 비난하지만 젊은 김정은은 해외에서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시카고 불스와 마이클 조던의 팬으로 종종 농구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부들과 거리를 두었고 결국 북한으로 돌아와 김일성 군사대학에 입학했죠. 일반 학생들과 달리 그는 집에서 최고 교수들에게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2007년에 물리학과 군사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0년에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정권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노동당에 가입하고 군대 장군 계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 아버지 김정일을 공식 회의에 동행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굳혔죠.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정은은 국가의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하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노동당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초기부터 그는 무자비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통치하에 70명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불충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졸거나
사소한 위반으로 공개 처벌이 이루어졌고 종종 이들이 정권에 반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죠. 2013년에는 그의 삼촌 장성택과 그 가족 전체가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그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명령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김정은의 가정사는 똑같이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그의 딸 김주애가 고위 군사 행사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후계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외국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에게는 두 딸과 한 아들, 총 3자녀가 있지만 자세한 정보는 부족합니다. 그의 부인 리설주는 2012년 결혼 이후 공개적으로 더 많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과 같은 대학에서 공부한 리설주는 현재 북한의 영부인입니다. 김정은의 화려한 생활의 장막을 걷어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건 극단의 세계라는 거예요. 개인 요트, 궁전, 이국적인 진미의 웅장함은 비교할 수 없는 사치를 보여주지만 수백만 북한 주민의 고난과 극명히 대조됩니다. 이 이중성은 리더십, 우선순위, 그리고 권력의 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지도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